오늘은 이 롤러를 이용한 물감놀이를 소개할 거예요. 롤러를 이용한 물감놀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친구들부터 할 수가 있고, 그림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많은 아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따 설명할 거지만 색깔이나 그런 물감에 대한 관찰도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아주 편안하고 좋은 활동이에요. 오늘 소개할 활동은 4살 이상의 친구들부터 하면 좋고, 6살, 7살 친구들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롤러랑, 그리고 물감, 그리고 물감을 담을 접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먼저 롤러를 소개하면, 이 롤러는 전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했는데요. 아이들이 고무파나나 파나를 할 때 쓰는 고무 롤러예요. 크기가 작아서 아이들이 쓰기가 좋아요. 이걸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물감은 2종류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지오토라는 회사에서 나온 템페라 스쿨 페인트라는 물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어디에 묻혀도 닦기가 쉽고 약간의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롤러 활동이나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활동을 하기 좋아서 자주 쓰는 물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핑거 페인팅 물감이에요. 왜 이런 물감들을 준비했냐면, 오늘은 롤러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끈적한 느낌이 있는 점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롤러에 묻혀서 종이에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하실 수 있는 물감 중에 그래서 수채화 물감은 오늘은 좀 사용하면 맞지 않을 거예요. 너무 묽어서 이 롤러에 물감이 잘 묻어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아크릴 물감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구하긴 쉽지만,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고 끈적한 점성도 있지만,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주변에 묻으면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과 할 때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물감을 구하실 수는 없더라도 어떤 약간 끈적한 점성이 있는 물감이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다른 2가지 색깔의 롤러도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면서 점차 만나서 색이 섞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한 색깔의 물감과 롤러를 따로 준비했는데, 한 아이마다 하나씩 준비해도 되지만 2명이서 이렇게 한 세트를 쓰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활동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거를 막 4명이서 이만큼 하나를 써야 된다면 그건 좀 어렵겠죠. 물감 접시는 하나여도 롤러는 어느 정도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서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특히 만약 1대1의 상황이거나, 어쨌든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어른이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물감을 묻히기 전에 이렇게 롤러에 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손바닥에 한번 굴려보게 하는 것도 4세, 5세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게는 좋은 감각 자극 활동이 돼요. 아이들이 이 도구에 익숙해지는 계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처럼 굴러간다, 재밌는 도구라는 걸 소개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물감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특히 어린 나이 친구들 경우에 아직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되도록 어른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 다른 색깔로 아이들이
물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여기 이쪽처럼 이렇게 얇게 자국이 나는 곳도 생기지만 이렇게 뭉쳐서 미끌미끌해지는 부분도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자국도 생기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색이 섞여서 밑에 색이 안 보이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가지고 보고 놀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일단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은 하다가 갑자기 우리 이렇게 따로 쓰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막 분홍색 롤러를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점점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처음에 이거 물감 따로 써서 각자 색이 섞이는 걸 보는 활동인데 이렇게 하면 섞여져 버리잖아 하고 아이들한테 안 된다고 무심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색이 섞이는 과정을 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가 좀 따로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정말 나중에 이렇게 섞는 친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섞는 친구도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섞는 친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런 돌발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나 이렇게 어른들은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놀았다면, 그 여러 명의 이렇게 놀았다면 이렇게 섞는 정도는 허용해 줄 거예요. 이것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색깔이, 저희의 목표는 섞이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섞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롤러에서도 변화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관찰하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이들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미리 생각해 놓는 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재료를 준비하는 것만이 준비가 아니고 아이들의 말이나 대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도 준비하는 것도 수업의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한테 허용이 가능한, 허락해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섞이는, 초반에는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물감이 섞이는 부분이 나와서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상한 신기한 모양이 생겨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점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섞여서 점점 보라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분홍이랑 파랑도 섞으면 보라색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게 이미 다른 흰색이 섞인 색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보라색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왜 보라색이 되지요? 이렇게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색깔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섞였을 때 예쁜 색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아까 그 말한 수업 준비의 일환으로 이런 색깔이 섞이는 거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맨 처음에 한 것과 색감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이 종이들을 벽에다 전시해 놓으면은 아이들이 두고두고 보면서 자기 이 그림들을 보고 이제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벽이나 창문같이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두면은 아이들에게 좋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색 조합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섞였을 때 색이 예쁘고 아이들이 잘 아는 색깔이 나는 조합이었어요. 파란색과 분홍색. 이번에는 아까는 플라스틱 접시를 준비했는데 이번엔 종이 접시를 준비했어요. 이 종이 접시를 준비해 줬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얘는 여러 번 쓸 수는 없지만 이 종이 접시에 남은 물감의 흔적을 우리가 전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일종의 저희가 쓴 도화지나 캔버스가 되는 거죠. 아까랑은 굉장히 색깔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롤러로 하는 물감 활동을 오늘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3개 조합을 바꿔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면, 자, 오늘은 이 색깔과 이 색깔로 했어요. 근데 다음 날에는 며칠 후나 다음 날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색으로 하면은 굉장히 느낌이 달라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달라져요.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는 길이에요, 이거 우리 집 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갈색이 나오는 조합이 생기면 이건 진흙이에요, 여기에 뭐 괴물이 진흙 괴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놀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4살, 5살, 6살 이런 친구들은 4살, 5살 친구들은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결국 표현의 연습이 되는 활동이 돼요. 그래서 이건 여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걸 중간중간 물어봐 주면은 아이들이 점점 신나서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자기만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대화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런 저 쉬운 말로 힐링하게 되는 그런 좋은 활동이 되는 계기가 돼요. 하다 보면 4살, 5살 친구들은 이거 섞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여기다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하게 두시고, 근데 여기 이 멋진 색깔이 여기 종이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종이에 칠해보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4살, 4살, 5살 어린 친구들은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여기 물감만 문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 접시를 놔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종이에다 잘 칠을 하지 않고 이 현상에만 집중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종이에 정말 이만큼만 하고 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경우에 이거를 전시를 해줄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나이의 친구들은 좀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고, 아까 그런 돌발 상황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시게 될 거예요. 또 한번 섞어 볼게요. 아까 그 친구들이, 어린이들은 이렇게 섞기도 하니까. 이 활동은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유도가 되게 높고 활동이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힐링이 되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어린 연령 친구들의 경우 힐링이 되는 활동이란 뜻은 우리 작업하는 곳이 굉장히 난장판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아이들이 흉내내도 지금 어른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런 물감이
이런 쉬운 도구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이 환경이 굉장히 어질러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 만약에 집에서 하는 경우에 특히 그런 마음의 준비와 환경의 준비를 같이 해 놓으셔야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얘가 손으로 한다고 해도 그냥 허락해 줄 거야.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색깔을 보는 활동이기도 한데 감각을 촉진시키는 활동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걸 굴리면서 손에 오는 진동, 손에 굴려보는 촉감, 또 물감이 섞이는 걸 보는 관찰, 그래서 이거는 손을 이용하는 촉감 놀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두신다면 아이들이 손에 물감을 묻히는 것도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종이 접시로 했을 때는 이 자체로도 전시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 장이 모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 덜 칠해진 느낌도 나름 느낌 있게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덜 차여진 느낌이 좀 뭔가 아쉽다 하실 때는 꼭 이 모양대로 전시를 안 하시고 이렇게 잘라서 이 접시 모양대로 지금 동그랗게 잘라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멋진 색종이가 되죠. 이 롤러로 하는 물감 활동은 아이들한테 우리 색종이 만들기 활동으로 소개를 해서 아이들이 만든 이 물감이 칠해진 패턴들을 이렇게 색종이로 활용하는 연계 활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백 없이 잘라주면은 좀 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벽을 꾸미기를 한다든지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도 제법 재밌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한 것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붙여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활동, 서로 반대색이 칠해진 곳에 하면은 대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종이 접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8절 정도 작은 종이에 혼자서 하는 활동을 소개를 했는데, 이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큰 종이에 여러 명이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친구들의 나이가 어리다면 작업하는 친구들의 이렇게 2가지 색깔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친구들은 분홍색을 하고, 이쪽에서 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하면 이쪽에서 분홍색 하는 것과 파란색 하는 게 점점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거나 이 활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최대한 단순하게, 그래서 2가지 색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거는 파란색, 분홍색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쓴 주황색, 연두색이 될 수도 있고, 좀 보색을 빨강과 파랑 이렇게 원색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활동하시는 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해봤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연령이 좀 더 높다, 만약에 3가지 색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은 서로 다른 쪽에 한 색깔의 영역을 정해줘서 서로 다른 색깔은 다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시 시작하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4가지 색깔을 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 아까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면에 한 명씩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세 가지를 놨을 때처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양면에 놔서 만약에 4명이라면 둘이서 짝을 지어서 앉아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이렇게 넷이 앉아도 충분히 양쪽에서 손을 잡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업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되, 서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서로 색깔의 영역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정해 두셔서 이쪽에서 어느 색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색이 다른 영역에서 시작하도록.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을 사용할지 약간 대비되는 색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친구가 여기 접시를 만약에 이렇게 했어도,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아직 활동이 다 안 끝났는데 얘가 이렇게 접시를 다 엉망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사실 물감은 여기다 주황색 새로 짜면 그대로 주황색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가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도 작품으로서 전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의 기준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놓고 마음의 그런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이런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와, 너 접시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말보다는, 우리 같이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보다는, 와, 근데 이거 엄청 이렇게 칠하니까 굉장히 멋있다. 우리 이것도 저기다 전시해 놓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접시를 못 쓰게 됐다면 그냥 새 접시를 꺼내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건 종이 접시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수업할 때 마음의 기준을 조금만 바꿔놓으면은 아이들도 즐겁고 편안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종이 접시를 쓰자고 한 것 중에 하나는, 장점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멋진 색깔 접시, 이렇게 저희가 오려서 색종이나 콜라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자체로도 전시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종이를 이렇게 칠해보다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접시로 이런 자국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이런 작은 현상들도 이제 같이 관찰하고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면, 와, 여기 봐, 여기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자국이 생겼어.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여기에 이상하게 지렁이처럼 길이 생겼네. 이런 변화들을 같이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이들이 이 상황, 물감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물감을 칠하면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유도하는 좋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와, 여기에 진짜 신기한 무늬가 생겼다. 여기는 좀 색깔이 섞였네. 뭐 여기는 무지개색처럼 됐다. 이런 말들, 이거를 관찰한 것들을 한 번씩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롤러를 이용한 물감놀이 활동을 소개했습니다.